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자동차 제조 공장을 설립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인도네시아 고위 관계자의 전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. 한술 더 떠서 인도네시아 측은 세제 혜택도 주겠다, 수출할 수 있도록 항구도 지어주겠다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작 현대차는 매우 신중한 반응인데요.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일인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.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? 이 뉴스 취재하면서 되게 좀 이상한 일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. 예. 현대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최근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선진 시장에서 좀 현대차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동남아라는 좀 새로운 영역을 좀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현지에다가 이제 공장을 설립한다는 뉴스가 작년 말부터 좀 나왔었습니다. 지난해부터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공장 설립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투자금은 한 8억 8천만 달러, 우리나라 돈 한 1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연간 한 25만 대 정도 규모의 물량이 좀 생산 기지로 설정이 될 거다,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중에 절반은 인도네시아에 판매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동남아 시장이나 이제 호주 시장에 판매가 될 것이다, 이런 구체적인 언급까지 있었습니다. 예.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 현대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옆에 항구를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세제 지원, 아니면 공장 부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중에 어떤 절차들을 편의를 좀 봐주겠다는 지원책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 해양부 장관은 대형 선박이 돌아들 수 있는 항구를 지어서 세계적인 전기 자동차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. 또 인도네시아 특정 지역에 리튬이온 배터리, 자동차용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장도 설립을 해서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을 좀 돕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면서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다 공장을 짓는가 보다 하는 인식들이 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만 들어본다면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은데 현대차 반응이 좀 의외라면서요? 그 정도면 사실 확정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에 연락을 해본 건데 현대차는 오히려 굉장히 좀 신중한 반응입니다. 공장 부지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다 지을지 항상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인도네시아 공장 같은 경우에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좀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외신들을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어떤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좀 고위 관계자들의 전언을 하고 있는데요. 아무리 MOU 단계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너무나 신중한 반응이어갖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 현대차는 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서 검토를 하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. 특히 전기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좀 미래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유치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 좀 자동차 업계의 어떤 진단입니다. 그러면 현대차의 속내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우회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현대차가 동남아 시장 진출에 계획이 있긴 있죠? 아무래도 이제 동남아시아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들 좀 잘 알려져 있잖아요. 예.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동남아의 10개국,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자동차 판매량은 323만 대로 한 7%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0년이 되면은 자동차 판매량이 한 480만 대로 세계 6위 시장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. 현대차 역시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동남아 시장은 일본 메이커들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전략만 잘 짜면 한 25%까지는 시장 점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다른 선진국 시장들이 워낙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은 어떤 기회의 땅으로 좀 인식이 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베트남에 지금 생산 공장을 합작으로 만들었고 지난달 말에도 합작법인을 또 설치를 해가지고 연간 10만 대 생산, 10만 대 판매를 목표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공장도 워낙 판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바꿨고 그래서 한 6만 대 정도 생산 라인이 형성이 돼 있는데 2020년까지 공장을 증설해서 10만 대까지 키운다는 게 현대차의 동남아 시장 진출 전략입니다. 예.
참 여기까지 들어보면 또 똑같은 질문일 수 있겠는데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 가능성이 그러면 높은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이게 참 이게 헷갈리는 예. 부분인데 근데 사실 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시장이 좀 일본 자동차들의 시장 점유율이 한 80% 이상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공고하게 구축이 돼 있었어요. 예.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가들은 관세율이 굉장히 높아서 한 40% 이상의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진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무역 환경에 있었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아세안 10개국은 무역 장벽을 굉장히 낮춰놔가지고 관세가 없이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인식이 됐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이제 무작정 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곳에 진출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현대차 공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8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공장이 좀 지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시장이 포화가 되고 저성장이 되니까 지금은 오히려 좀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수익성 위주의 경영 전략을 좀 짜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좀 특히 걸리는 부분은 현대차의 중국 공장이 지금 중국 그 자동차 판매가 좀 둔화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50%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그래서 이 공장을 좀 돌리려면은 좀 여기서 생산한 물건을 좀 동남아로 좀 수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좀 의견들이 좀 검토가 되고 있고요. 좀 시범 물량이긴 하지만 600대 정도가 지금 필리핀으로 수출이 되면서 동남아 시장을 한번 수출로 한번 진출해 보려는 움직임도 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베트남에는 생산 공장을 만들었고 중국 경제가 수출을 좀 하려는 움직임들도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인도네시아의 공장 한 25만 대 정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 것이냐는 것에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앞에서도 이제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뭐 세제 혜택이랄지 항구 뭐 부지 얘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안에서는 좀 기대감은 커질 수 있는데 현대차 측에서 계속 시간 끌면서 이걸 명확하게 얘기 안 해줘도 인도네시아 측에서 좀 찝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러니까 좀 빈정상할 수 있겠죠. 그럴 수 있죠. 우리가 항구도 만들어주겠다, 세제 혜택도 주겠다,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은 우리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좀 이미지가 좀 나빠지지 않겠냐라는 무언의 압박들이 사실 이런 외신을 통해서 거론되는 것 자체가 현대차에 대한 압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현대차와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좀 무역을 시작했던 거는 2014년에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걸 맺으면서부터였는데요.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우리 같이 인구가 많은 국가가 시장을 이렇게 개방을 해놓고 한국으로부터 받은 건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좀 볼멘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을 중심으로 최근에 뭐 박항서 감독을 비롯해서 좀 한국과 예. 베트남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공장 설립도 하고 판매 법인도 만들고 그러니까 아니 동남아랑 거래를 한다면서 현대차가 베트남만 지금 편애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좀 낮아지는 중국 공장의 가동률을 좀 높여야 되고 글로벌 경영 전략을 짜야 되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는 좀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참 물론 현대차도 고민이 깊겠지만 당분간은 현대차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